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대장 홍대선 박촌역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윤 구청장은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과 계양 테크노밸리 연결은 별개의 노선이라며 노선 중복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계양 아라온 활성화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윤환 계양구청장은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계양 테크노밸리의 첨단 산업단지 전환을 꼽았습니다. 당초 LH가 제출한 계양 테크노밸리 계획안에는 전체 산업용지의 70%가량이 제조공장과 물류창고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윤환 구청장은 첨단 산업 비율 확대를 요구했고 LH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산업단지 계획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유치에 더해 대장 홍대선 박촌역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로 하겠다는 것을 지하철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역까지 대장 홍대선이 연장되는 것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을 박천역으로 환승역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교통 편의를 확보하려면 기존의 계양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제시됐던 SBRT 버스 노선을 철도인 대장 홍대선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계양구와 달리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을 계양역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향후 인천시와 계양구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장 홍대선을 계양 신도시로 연결할 경우 기존의 인천시가 추진하던 청라 연장과 노선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윤환 구청장은 각각 별개의 노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중복 노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 별개의 노선이다. 그래서 청라선은 결국은 서원역과 작전역이 환승역이 만들어지고 효성역이 만들어져서 청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양 테크노밸리역과 박천으로 연결되는 대장 홍대선하고는 완전 별개의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 홍대선 박촌 연결 등 윤환 계양구청장이 밝힌 올해 계양구 주요 현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헬로 이슈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13년 연속 2등급 이상 달성에 대한 격려와 함께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특히 낡은 관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호 존중과 세대차 극복 등을 위해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천시 감사 담당관에서는 자체 청렴 시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책을 개선하는 등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23일부터 사흘 동안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을 포함한 지역 특산물로 시중보다 평균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는 부천시의 교류 도시인 공주시, 무주군, 옥천군 등을 포함해 모두 8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부평구가 공직자 60여 명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평 공직자들은 일신시장과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과 부평종합시장 등을 일정에 맞춰 순차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설명절을 맞아 물건을 구입하며 시장 이용 분위기를 높이는 동시에 상인 현안 청취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0일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와 함께 물가 모니터단도 함께 운영해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설 연휴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실시합니다. 시는 설 연휴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합니다. 김포시 설 연휴 생활 폐기물 배출 금지 기간은 크린넷 지역은 1월 28일까지고 차량 수거 지역은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담은 대학 입시 개혁안을 꺼냈습니다. 향후 대입제도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대학 입시 개혁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입 앞에만 가면 교육 본질이 어디 가고 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마는 게 교육 본질의 회복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지 않으면 이거는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신 평가에선 상대 평가 폐지를 담았습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수능에서도 5단계 절대 평가가 핵심입니다. 문항은 오지선다형, 단답형에서 서술, 논술형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2026학년도 중학생 지필평가에서부터 서술, 논술형 비중을 늘립니다. 2032년 수능에 도입하기 전까지 내신에서 평가 방식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는 없애야 한다고 봤는데 항공기 이착륙 금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역시 이미 확정된 대입 내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통합하고 수능 100% 선발 전형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11월에 치르던 수능은 2달 앞당겨 치르되 성적 통지 시기는 유지해 평가 채점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저는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완성된 대입 제도에 맞춰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아주 교육 본질에 충실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혁안을 안건으로 놓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32년 대입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은 1,400원으로 이번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1,5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23년 10월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서울과 인천 지하철 성인 기본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당초엔 지난해 요금을 연달아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상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운영 손실이 커 올해는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인상 방안을 결정했고 인상 시기도 3월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아직 물가대책위원회와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상반기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523억 원을 투자합니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올해는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 25개 사업에 도비 52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 사업과 포천시 그린웨이 인도교 설치 공사 등 연천 지역에서 4개, 포천 지역에서 5개, 동두천 지역에서 2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도는 지난해 5월 출범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협업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일산대교와 제3격인 고속화도로 그리고 서수원에서 의왕간 고속화도로인데요. 통행료 면제 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약 176만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시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인 29일과 30일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연장 시간 동안 1에서 9호선,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등은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합니다. 또 같은 기간 서울고속리 센트럴시티 동서울과 남부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서울역과 용산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20개 노선도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이 밖에 매일 오후 11시 1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도 설 연휴 기간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낙농, 유구 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 유소년, 청소년 낙농 체험을 지원합니다. 젖소 개량 촉진과 노후 시설, 장비 개량 및 보수를 지원하는 낙농 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18억 원을 늘려 도비 108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착유기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수산물의 경우 강화 풍물시장과 인천 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정서진 중앙시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부평 종합시장과 부평 깡시장, 진흥 종합시장과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농축산물은 신기시장과 남부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토지금고시장, 진흥 종합시장, 부평 깡시장과 신포국제시장, 서구 강남시장, 가좌시장, 계양산 전통시장과 옥련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장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 지역 대학병원들이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에도 정상 진료합니다. 가천대 길병원은 오는 27일 기존과 같이 모든 외래 진료를 비롯해 예약 수술과 검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1일과 2월 1일 외래 진료도 정상 운영하며 평일 외래 진료는 오전 8시 30분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합니다.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용 응급실, 권역외상센터는 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운영합니다. 특히 3개의 내과계 집중치료실과 외과계, 응급,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9개 집중치료실도 연휴 기간 공백 없이 운영합니다. 인하대병원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주요 진료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과 31일에는 외래 진료를 포함해 정상 진료 시스템을 평소와 같이 가동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 운영하고 외래 진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오는 26일과 29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내내 가동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27일에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와 10개 군구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 민원에 대비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구별로 긴급 기동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관광지 등 다중밀집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을 정비하고 선물 세트 과즙 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